네, 안녕하세요. 루루 채널 루루입니다. 오늘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항공 우주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항공 우주에는 이제 좀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뭐 이제 한국 항공 우주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하나 시스템도 끼기는 하지만 이제 이름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좀 대표적으로 이제 좀 시총 큰 아이들, 뭐 3조짜리, 2조짜리 이런 애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이제 좀 가볍게 움직이는 애들이 AP 위성, 뭐 세트랙 아이, 그리고 캔코와 이제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얘네들이 지금 시총이 작죠. 보면은 2천억대, 4천억대, 뭐 1천억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어차피 제가 보는 종목은 이 세 종목 정도 보고 있고 사실상 항공 우주 섹터가 한 번에 움직인다고 하면은 전체 다 움직일 거예요. 다섯 개가 다 움직이지만 이 중에 대장이 누군지를 이제 좀 찾아봐야 되겠죠. 사실 제가 찾는다고 그게 대장이 아닐 때도 되게 많아요. 근데 나름 이제 찾아본다고 한번 찾아볼 거고 왜 그러면은 항공 우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바라보고 있는지 또 언제쯤 이게 이슈가 좀 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테슬라도 있지만 스페이스 X라는 게 있어요. 스페이스 X 뭐 얘기를 막 나오는데 장난식으로 얘기하는데 뭐 화성에 뭐 도지를 갖다가 보낸다, 뭐 강아지를 보낸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장난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하고 싶은 거는 스타링크입니다. 지구가 있으면은 지구 밖에다가 한 4만 개에서 5만 개 가까이 위성을 이제 다 둘러싸고 싶은 거예요. 지구 전체를 둘러싸버리는 거죠. 그렇게 쌀 수 있다면은 비행기에서도 이제 인터넷이 되고 뭐 선박에서도 인터넷이 되고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전부 다 인터넷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 전체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나아가서 하고 싶은 사업은 앨런 머스크 하고 싶은 건 이걸 거예요.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하지만 위성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모든 통신을 다 제어하게 되면은 자율주행이 거의 완벽해지거든요. 그래서 스타링크를 만들고 싶은 그게 이제 목적이죠. 자, 그래서 위성 인터넷을 갖다가 구축해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그게 사실상 6G입니다. 지금 우리는 5G고 뭐 4G고 지금 그 전에 이제 뭐 3G 있었잖아요. 얘네들은 이렇게 기지국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계속 세우고 안테나 가까운 데 가면은 뭐 인터넷이 좀 빠르고 뭐 시골 가면은 뭐 인터넷이 좀 느려지고 아니면은 막 안 잡히고 이런 뭐 안 잡히진 않겠지만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6G는 지구 위에 위성을 베이스로 해서 위성 인터넷으로 이 지역을 감싸주는 그런 식이다 보니 커버리지가 굉장히 높고 인터넷 속도도 거의 더 빠르고 더 균일하고 뭐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타링크가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보면은 스페이스 X는 지금 뭐 550km 상공에다가 위성을 계속 쏘아 올리고 있고요. 자, 해서 뭐 매달 한 번에서 네 번꼴로 소형 위성을 쏘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뭐 쭉 해서 뭐 지금까지 7일까지 뭐 23번에 발사를 했고 발사 때마다 위성을 60개씩 쏘아 올렸다. 그러니까 뭐 한 번 발사할 때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뿌리는 걸로 알아요. 하나를 발사해가지고 여기서 쫙 스프레드 되시지 다 뿌려버리는 약간 그런 형태로 보고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발사를 해가지고 지금 위성만 12,000여 대를 쏘고 장기적으로 4만 대까지 이제 늘린다고 합니다. 뭐 이제 2020년대 중반까지 그리고 뭐 1600대 정도가 되면은 전 세계 위성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지만 통신 속도를 목표치가 이제 뭐 1기가바이트까지 올리려면은 더 많이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많이 올리고 더 많이 커버를 하는 그 국가 그리고 그 회사나 뭐 기관이나 뭐 그런 곳들이 이제 6G를 선점하겠죠, 사실상. 그래서 위성들을 그렇게 날려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미국이 저렇게 한다면은 당연히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죠. 미중 경쟁 속에서 6G 2030년 상용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게 뭐 5G처럼 기지국 빨리 세우자 해가지고 막 돈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위성을 계속 날려가지고 지구를 전부 다 커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나라 저 나라 위성을 굉장히 많이 깔겠죠 이제. 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6G는 결국은 위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G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아니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자. 중국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며칠 전이죠. 17일 날
우주인 3명을 태워가지고 이제 발사를 했어요. 뭐 유인선을 갖다가 발사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주 정거장을 지금 건설하겠다 라고 있는데, 뭐 우주 실험실을 만들겠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분명히 여기서 생각하는 것도 6G일 겁니다. 이 통신을 잡아야지 나중에 모든 걸 다 제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도 생각하는 거는 당연히 6G를 위해서 인공위성을 날리고 이제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이런 식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자, 베이조스 같은 경우에 그 아마존 CEO죠. 아마존 CEO가 일론 머스크보다 나는 먼저 우주 여행을 간다라고 이제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내달 20일 날 동생하고 뭐 우주선을 타고 갔다 온대요. 우주 여행을. 자, 20일이면 이게 7월이거든요. 7월 20일 날이 이제 D-Day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전에는 이제 천천히 움직이겠죠.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자, 7월 20일인데, 자, 얘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여기서 나오는 게, 앞에 이제 브랜슨이 나는 이제 베이조스보다 먼저 우주 관광을 하겠다. 최초가 되겠다. 라고 하면서 20일이지만 브랜슨은 7월 4일날 이제 탑승을 한다고 합니다. 또.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좀 유명한 인사들이 계속 우주 이야기를 하고 우주선을 타고 여행을 다녀오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기사화가 되고 뉴스가 되고 이야기가 좀 많을 거예요. 왜냐면 우주 여행을 간 적이 없죠. 사실상 민간인이. 그리고 베이조스 같은 경우에는 그 우주여행 그 티켓도 이제 했는데 뭐 한 장당 뭐 300억인가 그 이상에서 팔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슈가 좀 됐었어요. 그래서 7월 달에는 좀 우주에 관련된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그리고 얼마 전이었죠. 6월 18일 이렇게 금요일이었어요.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6G 우주 인터넷 시장을 선점해야 된다. 이제 한국도 이제 늦은 걸 아는 거죠. 자, 이제 지금부터 10년 동안 초소형 공공위성을 갖다 우선 100기 이상을 이제 쏘아 올린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위성을 쏴서 위성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예전에는 땅 위에다가 아파트 위에다가 막 기지국을 세웠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위성이 다 덮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빨리빨리 해서가지고 자, 6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핵심 기술인 위성통신 시장. 자, 6세대는 결국은 위성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국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진행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6월 18일 날 떴고요. 금요일날 그래서 좀 움직였었어요. 보면은 금요일날 얘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죠. 생각보다.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한국우주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거의 뭐 갑자기 뜬금없이 50만주 뭐 10만주 이런 식으로 한번 들어왔다가 보통 이렇게 대량으로 한번 들어 올리면은 그 다음날 한 절반 팔고 비슷해요. 패턴이.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또 한번 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모아가는 거죠. 외국인이나 기관이 만약에 모을 목적이 있다면은. 자, 그리고 비슷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날 평상시랑 다르게 18만주 뭐 12만주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한 절반 정도 똑같이 날려먹고, 그리고 그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 정도 다시 또 그 이상을 모아가는. 자, 이제 좀 소형주 같은 경우에 조금 얘기는 달라요. 이거는 소형주들은 사실상 이게 거의 기관 수급이나 외국인 수급으로 가는 종목도 있지만 대체로 이제 작은 종목들은 세력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개인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모양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아니면 기타 법인이 보여지던가. 자, 근데 그거는 이제 기타 법인일지 개인일지는 그거는 뭐 매번 다르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세력이 들어오는 거를 좀 포착할 수 있고요. 어쨌든 이 세 종목을 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설명드릴 거는 AP 위성이에요. 자, 왜 AP 위성을 왜 말씀드리는지는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자, 홍남기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 말씀드렸고, 자, 이걸로 이제 뉴스가 끝나느냐. 자, 나로 옛날에 발사했잖아요. 정말 옛날에. 거기에 이제 그 8년 만에 그 발사대에다가 누리호를 갖다가 이제 발사를 한다고 합니다. 국산 기술로 처음으로 해놨다고 해요. 뭐 그전에는 국산 기술이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 뭐 이것 저 가져와서 조립만 했던 건가? 저도 8년 전이면 기억이 잘 안 나서. 어쨌든 그래서 뭐 누리호 첫 모델, 그래서 발사대 성능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했고요. 10월에 발사를 합니다. 자, 7월에 지금 계속 우주 이슈가 있죠. 그러고 뭐 6G를 위해서 지금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주 이야기가 좀 자주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자, 7월에 그런 이슈, 거기에다가 10월에 또
누리호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한다는데 뭐 예, 자세히는 안 읽어봐가지고 이거는 해서 이런 재료가 하나 더 있다는 점. 자, 그러면은 얘네들은 한국항공우주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아니면 하나시스템 뭐 이쪽 같은 경우는 당연히 웬만한 우주 작업을 하게 되면 거의 다 들어가요. 하지만 시총이 커서 좀 노려보기는 좀 재미가 없죠, 사실. 자, 그러면은 이 셋 중에 뭐가 그래도 진짜 좀 알짜배기냐 이걸 봐야 되겠죠. 자, 목적이 뭐였냐면 6G였어요. 지금 스페이스 X도 그렇고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했던 것도 지금 6G였죠. 사실상 이 6세대 이동통신을 위해서 지금 하는 부분인데, 자, AP위성 같은 경우에 이미 공동 개발을 하고 뭐 협력을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보자. 5G 플러스와 6G 위성 지상 통합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구축을 하기 위해서 협정을 체결했다. 이런 부분이 있죠. 뭐 한 3월달 기사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당연히 기술이 있으니까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이런 진행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뭐 이거는 추가적으로 필요하시면 찾아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6G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우주선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뭐 비행체를 만들어야 되고. 자, 그 부분에 보면은 이게 한국항공우주죠. 그리고 하나, 사실 여기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이제 하나 시스템 두 개를 얘기한 것 같아요. 두 회사를. 그리고 AP위성, 세트레가이 등과 뭐 이제 새 위성을 쏜다. 자, 이런 내용이 있죠. 자, 보면은 AP위성이 거의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고, 세트레가이도 뭐 조금 들어오긴 해요. 자, 그리고 이거는 뭐 5월달 뉴스네요. AP위성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주도로 하고 있는 8개 달 탐사 아르테미스 연합에 한국에 참여를 했어요. 자, 글로벌 위성 통신의 3위라는데 그러면 이걸 봐야 되겠죠. 왜 어디서 뭐가 3위지? 자, AP위성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모토로라, 퀄컴, 휘즈 그리고 뭐 세계적인 극소수 기업만이 보유하고 있는 이동통신 기술의 위성 산업을 접목한 뭐 핵심 기술을 강점으로 한다. 현재 글로벌 위성 통신 담당의 시장의 15%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우주 관련된 비용이나 투자나 이런 게 미국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걸로 알거든요. 그리고 인력도 뭐 1% 수준? 거의 전 세계에서 거의 꼴찌 수준의 지금 우주 산업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안에서 지금 AP위성 같은 경우에 지금 글로벌 3위를 하고 있고 점유율이 뭐 15%라면은 솔직히 굉장히 저는 좀 기술력이 있고, 향후에도 뭔가 진행을 하게 된다면 정부 차원에서 진행을 하거나 이랬을 때 당연히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얘네는 우리 우주해 하면서 뭐 바이오해 이런 것처럼 허황된 그런 기업은 아니다라는 걸 지금 좀 확인해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자, 그럼 지분 또 봐야죠.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아요. 사실 2,400은 작은데, 자, 여기서 굳은 물량을 한번 볼게요. 뭐 이제 대표님이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류장수 해가지고 총 가족분들이랑 가지고 계신 게 48%, 그리고 자사주도 가지고 있어요. 자사주가 있으면은 그래도 뭐 회사가 그렇게 막 못 굴러가는 건 아니겠죠. 자사주 다 팔아먹진 않았다는 거니까. 자, 이게 한 6%, 합치게 되면 54%, 55%가 거의 굳은 자죠. 뭐 한 45% 굴러가겠네요. 여기서 뭐 45% 정도 계산해 보게 되시면은 대략 한 1100억에서 1200억 정도 실제 유통 가능한 이제 액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트랙아이랑 AP위성 그래도 기사에서 한두 번 봤는데 세트랙도 별로 안 나왔긴 했지만, 자, 켄코 에어로 솔직히 뭔가 하기는 하겠죠. 근데 기사상에서 그렇게 강력한 뭔가가 안 보여요. 하지만 이제 차트로 비교를 해볼게요. 자, 얘네들은 보지 않을게요. 솔직히 이런 시총은 솔직히 제가 매수하기에는 솔직히 좀 그래서, 사실 뭐 H&M이나 이런 거 보게 되면 시총이 커도 가긴 가는데, 이런 재료들은 이제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좀 크다 보니까. 자, AP위성 우선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정도 보면 되겠다. 대략 이런 자리가 있죠.
앞전에 이런 자리들 못 깨가지고 그러고 여기 지지받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지하고 지지했는데 이게 깨졌잖아요. 깨진 다음에 그나마 지금 올라왔어요. 지금 여기는 올라왔어요. 앞전 거를 겨우 올라탔고, 자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워요. 앞전에 이런 식으로 지지받았던 위치들 얘도 무너졌죠. 똑같이 무너졌는데 그 다음에 돌파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언젠간 돌파를 하겠죠. 재료가 나오면 다 같이. 하지만 그만큼 뭔가 작업이 되어 있거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좀 보여져요. 얘는 켄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앞전에 있었던 거를 돌파를 다 했어요. 사실상. 자 이렇게 저항이었던 부분 다시 지지로 작용을 했었고, 다시 무너졌다가 막혔지만 다시 또 올라온 모습, 뭐 나쁘지 않아요. 얘도 차트가. 근데 사실상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고점까지의 간격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앞전에 고점이 2만원이었어요. 2만원 2만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16,000원이죠 먹을 수 있는 그 구간이 사실상 앞에 전고점을 가게 되면은 거기서 저항이 굉장히 세게 일어나요. 뭐 그거는 이제 재료마다 뭐 운전하는 것마다 다르긴 한데, 사실 여기서 저항이 강해지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구간이 그렇게 크다고는 안 보여줍니다. 근데 AP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6,000원인데 앞전에 있었던 게 23,800원이죠 자 여기 저항까지 와서 여기서 이제 비비작 거려도 이만큼을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좀 더 크다고 보여지고, 회사나 이런 거 봤을 때도 나쁘지 않아 보였다는 점,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AP선 이제 이번 1분기 분기 보고서 보게 되면은 이쪽에서 돈을 뭘로 많이 버는지 봐야 되는데, 위성 단말기 사업도 있어요. 뭐 이거 뭐 전화기 비슷하게 생긴 건데 거의 뭐 이건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 많이 나갔던 것 같지. 아니면은 뭐 1분기만 좀 저조했을 수 있겠죠. 그 앞전에는 그래도 꽤 있었네요. 그래서 그런가 보네요. 근데 전년도 19년도 20년도에는 위성 제조 부분이 이게 얼마죠? 1,000원이면은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0억, 200억 정도 이렇게 나왔죠. 210억, 여기도 210억 정도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자 1분기만 해가지고 뭐 비슷하겠네요. 네, 비슷하겠네요. 4배수 뭐 비슷하게 하는데, 지금 이게 좀 빠져가지고, 자 위성 단말기 부분이 여기 원래 한 49%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1분기만 봤을 때는 지금 이쪽이 없으니까 비중이 좀 커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냥 보편적인 해로 봤을 때, 연간으로 봤을 때는 위성 담랑기 사업 부분도 절반, 그리고 인공위성 제조하는 것도 절반, 이 정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거는 단말기 사업 부분에서 수출 부분이죠. 사실상 수출 부분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얘네가 하고 있는 게 내수가 아니에요. 그만큼 기술력이 아까 말했듯이 그 15%, 그 글로벌 3이라고 했죠. 그 부분이 여기서 이제 좀 보여진다고 보여지고요. 내수 같은 경우에는 뭐 국가 사업이나 뭐 그런 것들, 아까 보셨던 뭐 한화랑 같이 해가지고 뭐 인공위성 쏘아 올린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면서 내수 이걸로 벌어들이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총 큰 애 빼고 차트상 뭐 캔코도 차트는 나쁘진 않아요. 올라와가지고. 근데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좀 짧아 보이니까 저는 얘를 좀 제외를 했어요. 그러고 세트레가이는 예전에 한때 이게 좀 재료가 좀 괜찮아서 한때 막 널뛰고 했었는데 잘 갔었던 애인데, 요즘 들어서 보면은 사실상 시가총액이 4,800억이죠. 얘는 4,800억이다 보니까 이 2,000억, 1,800억 보다는 솔직히 여기서 전 제외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AP성이랑 캔코 남는데, AP성이 좀 더 낫다고 지금 보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거고, 자 수급은 그렇게 딱히 말씀드릴 게 없어요. 사실상 뭐 외국인이 막 지금 뭐 10% 가지고 있다, 20% 가지고 있다 이게 아니고 한 1% 되기 때문에, 이게 예전에 날라갔을 때 한번 볼게요. 이게 한 1월쯤에 날라갔었거든요. 상한가도 막 쳤던 애들이어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크게 오를 때 개인 크게 오릅니다. 자 한번 덩어리 이렇게 던져줬죠. 던지기 전에 보면은 주고받고예요. 거의 대부분이 외인이 이렇게 한번 들어오기도 하고 크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또 어디 갔을까 보다 보면 있던데, 자 기관 부분들, 기관 외인 부분들 이런 식으로 한번 들어와서 또 다 받아주면서 또 주가 한번 올려주고, 자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뭐야, 세트가 있잖아. 왠지 이상하더라. 기관이 없었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하기 전에 이거 보긴 했었거든요. 1월달 이제 스타트 이거 여기 있네요. 한 10,000원 넘기기 시작하면서 기간 막 들어와서 한번 갔다가 뭐 단타 치고 나가고, 대체로 이렇게 작은 애들은 뭐 장기 보유 생각이 없어요. 보면은 이렇게 나간 다음에 자 이제 또 기법이 와가지고 받아주면서 또 주가 한번 올려주고, 자 핑퐁이에요. 자 여기 있던 거 일로 던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개미가 한번 받아가지고 또 올려주고, 그때 이제 웨인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웨인이 한번 들어와주고, 그러니까 얘가 받고 핑퐁 하면서 계속 주가를 올려주는 약간 그런 형태로 보면 돼요. 그래서 수급이 어디 하나가 일정하게 막 매집이 되고 있다 이런 거는 잘 안 보이죠. 그런 거는 이제 좀 대형주나 그런 데서 좀 보인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수급 면에서는 특별하게 볼 건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이거 영상을 좀 천천히 찍을까 했는데, 지금 이게 뭐 주봉이 어디 갔어? 왜 주봉이 여기 와 있냐 너. 대략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살짝 올라탔죠. 그리고 주봉도 지금 이평이 정배열로 지금 갈아타는 순간이고, 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정배열 다 됐죠. 다 올라왔죠. 지금 뭐 얘도 좀만 더 올라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앞전에서 계속 놀고 있는데 5일선에서 21선 사이에서 전혀 깨지지 않고 지금 천천히 행보합니다. 근데 얘 종목의 종특이 좀 뭐냐면은 윗꼬리가 좀 심해요. 근데 뭐 이쪽 종목들이 다 그런데, 보시면은 고점 어디야? 고가 18%, 근데 종가 같은 경우에는 뭐 7%. 자 얘도 고가 17%, 종가 6%. 약간 종특이 좀 그래요. 얘 6%, 근데 종가 2%. 뭐 그냥 심심하면 그래요. 그냥 10% 올랐다가 종가 2%. 엊그저께 홍남기 그 이야기 뉴스 나왔을 때도 9% 올랐다가 종가는 3%. 그래서 이거 튈 때 잘못 사면은 사실상 물리기 가장 쉽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뭐 물려도 좀 기다리면은 먹을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벽을 갖다가 언제 돌파할지 몰라도 그 벽 돌파까지 지금 계속 가지고 놀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 보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뚫을까 하다가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고 지금 어느 순간 한번 뉴스 한번 제대로 된 거 7월달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며칠이죠? 네, 7월 4일날 이제 우주선 탄다고 했으니까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슬슬 발동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서 뉴스 뜨고 뭐 누가 우주여행 갔다, 그 다음은 누가 간다 뭐 하면서 우주 산업이 뭐 어떻다 하면서 좀 뉴스가 좀 뜨겠죠. 그러면서 뭐 한 요정도 가져오지 않을까 최소한. 근데 이번 같은 재료들이 연속적으로 있다면은 어쩌면 이런 거는 사실 이런 종목을 갖다가 목표가가 있는 건 없어요. 그때 가봐야지 저도 아니까. 이런 거는 근데 이런 부분들 요즘은 트렌드잖아요. 이런 정고점 충분히 넘어설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해서 오늘은 그 AP성 좀 설명을 드렸고요. 내용이 좀 괜찮다 싶으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